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2020학년도 버전 외국인도 이해하는 문법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제목이 외국인도 이해하는 문법.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렇죠. 쉬운 강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전달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의 강의예요, 이게. 강의의 내용이 쉽다는 뜻이 아니야. 쉽게 전달을 하겠다. 외국인도 한국어 할 줄 알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컨셉으로 만들어진 문법 강의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문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선생님, 개념 몰라도 이거 어떻게 짜맞추기 하면은 문제 풀리던데요? 이런 친구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개념 공부 안 하고 머리로 풀려고 하는 거야. 사례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규정도 나오고 하니까 끼워 맞추다 보면 답 나오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다 풀리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작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 뭐 글씨가 다 보이진 않아도 돼. 보기에 ABC를 이해하시오. ABC가 규정이 아니라 그냥 예문이 나왔어요. 예문 땅 때려놓고 이걸 이해하래. 그리고 선택지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뭐 주어, 문장 성분, 필수적 요구. 다시 말하면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체크할 수가 있죠. 이게 맞다 틀리다를. 그리고 또 무슨 다른 서술어의 주어다. 이거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 문장 성분. 그리고 별을은 안긴 문장의 목적어고 아는 문장의 목적어가 된다.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목적어 문장 성분.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안긴 문장의 서술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식의 기능을 하는 무슨 부사절이라든가 관형절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 몰라도 짜맞추기 하다 보면 답이 나오더라.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알겠죠? 문법은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라고 생각해야 돼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개념 알면 문제 다 풀리느냐? 그런가?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실전 적용 능력이죠. 예를 들면 작년 수능 11번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 필요한 개념이 다 써 있어. 최소 대립상이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의문은 이런 거야. 의문 추출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다 써 있어 그냥 개념이. 그런데 이 문제도 꽤 많이 틀렸습니다. 애들이. 도대체 왜? 의문이 뭔지, 최소 대립상이 뭔지 다 알려줬는데도 애들이 많이 틀렸어.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적용 능력이 문제였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쉬리, 소리, 마루, 머루, 구실, 구슬, 얘네 해당 사항이 없구나. 얘네들 밑에서 찾아봐야지. 그 다음 선택지 봤으면 금방 맞히는데 그 생각을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의문, 의문이라고 하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하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이런 걸 알아도 못 맞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전 적용 능력.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법의 실력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개념 학습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전 적용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만 문법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강의의 목적은 단순히 개념의 전달이 아닙니다. 실전 적용 능력까지 함께 연습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애들 문법 되게 싫어하거든. 그리고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문법 강의를 완강하는 친구들이 온라인 친구들 중에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지루하고 저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복잡한 문법을 최대한 쉽게 가르치겠다. 쉬운 내용이다가 아니라 내용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알겠죠? 자, 강의 구성, 특징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일단 문법 필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모든 문법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 총망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기 쉽게 표 형태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줄줄줄줄 이렇게 교과서처럼 늘려서 써놓으면 요즘 친구들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표 형태로 딱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개념 부분을.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를 합니다. 구성이 굉장히 깔끔하게 표 형태로 다 정리를 해놨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 놓은 거죠. 이런 거 뭐냐면은 헷갈리는 문법 개념들. 예를 들면 관형사와 대명사.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 사람, 이보다 어느 게 관형사고 어느 게 대명사냐. 또는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의 차이점. 관형사는 뭐고 용언의 관형사형은 뭐냐. 이게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거든. 헷갈리는 개념들을 다 이렇게 표 형태로 챕터마다 싹 다 정리해놨어요. 알겠죠? 개념 부분 다듬고 다듬는데 이게 지금 약 6년여에 걸쳐서 다듬어온 교재인 거야. 이제 거의 다듬을 곳이 없어요. 완벽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적용 능력 극대화를 위해서 일단 개념과 적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수능형 문제는 아니지만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개념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책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알겠죠? 어떤 개념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념 확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확인 문제들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OX 이런 것만 풀면 안 되죠? 결국 수능 시험에 가서는 뭐가 나오는 거야? 수능형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와 선생님이 제작한 문제들 해서 수능형 문법 문제를 각 챕터 끝날 때마다 다양하게 실어놨어요. 물론 문제풀이도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면서 적용 능력에 대해 선생님이 좀 설명을 자세히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쉽게 풀어내는 필살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험장에 갔을 때 모든 문법 개념이 다 떠오르지는 않을 수가 있잖아. 개념은 떠오르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살기 같은 걸 많이 알려줄 거야. 예를 들면 개념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의문규칙 필살기, 서술어의 자릿수를 찾는 필살기, 뭐 품사 구분의 필살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알겠죠? 신영균만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또 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각 챕터 끝날 때는 선생님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 마인드맵 분석 정리. 문법에 적용해서. 각 챕터가 끝날 때는 마인드맵 한 장에다가 그 챕터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페이지만 딱딱 뜯어갖고 수능시험본을 딱 가져가면 돼. 각 페이지에 요점만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다섯 번째 문법 심리형. 문법 심리형 뭔지 알죠? 뭐야? 문법 플러스 독서 융합형 문제들 이런 지문들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요. 최근에 출제된 문법 플러스 독서 융합 문제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문형 문법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실어놨습니다. 작년에 이제 문법들은 이 문법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고1, 2, 3 누구나 들어도 이게 이해가 될 만한 강의다. 쉽게 말하면 고3뿐만 아니라 고1 학생이 들어도 물론 의문론적 이형태, 형태론적 이형태 이런 고급 개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쉽게 설명을 해요. 그다음 수능 국어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또 있네. 자, 이제 다른 인강들보다는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강좌 수가 많은 경우에는 문법 강의만 막 20강이 넘어가고 이러는데 선생님 강의는 15강 정도에서 끝납니다. 자질구레한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다 가르치진 않거든. 그렇다고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걸 안 가르치느냐? 그러진 않아. 딱 수능의 범위에 맞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부담 없이 이제 들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또 있네. 수능 강좌가 본인이 이제 문법이 약했었는데 여기 무기가 됐대요. 왜냐면은 기억에 남게 가르칩니다. 문법의 특징이 뭐냐? 배우면 까먹고 또 배우면 또 까먹고 다시 배우면 다시 까먹어요. 근데 이 강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기억에 딱 꽂히게 가르칠 거야. 그냥 지나가다가 쿡 찔러도 음절의 끝소리같이 7개 딱 하면 쿡 찔르면 아 가느다란 명박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가르칠 거기 때문에 머리에 박힐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름 뭐야? 항상 3등급이었는데 이 강의 듣고 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항상 문법 문제 푸는데 12분 가까이 걸렸다 이거지. 이 경우가 뭐냐면 개념 빠삭하지 않은 상태에서 끼워 맞추다 보면 이 예문과 지문에 나와 있는 말들을 보기 박스에 나온 말을 끼워 맞추다 보면 12분. 개념 학습 제대로 안 돼 있는 애들은 문법 5문제 10분 이상 무조건 걸리죠. 선생님 강의 요 강의 듣고 나서 비문학 융합 2분, 나머지 2분, 4분 컷을 했대요. 4분 컷은 나도 못하는데. 선생님은 한 3분이면 다 풀죠. 이 강의의 목적 중에 하나 뒤에서 얘기할 건데 5분 컷을 하고 다 마치는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4분 컷 딱 하고 다 마친 모양이에요. 그런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문법 필수 개념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생들 사실 많지 않아요. 내신 공부할 때 그 시험 범위 이렇게들은 공부를 했는데 체계적으로 문법 전 범위를 한번 쫙 이렇게 정리해 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개념은 주워들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풀면 틀린다. 다시 말하면 실전 적용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겠죠. 이런 학생들. 그 다음에 문법 좀 지루하지 않게 가르치는 사람 없냐? 이런 학생들. 선생님 문법 강의의 특징은 매 강의가 뻥뻥뻥 터집니다. 왜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뭐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스카이캐슬보다 재밌다고. 지루하지 않은 문법 강의를 원하는 친구들. 나는 지루하면 도저히 완강을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 요 강의는 완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 풀 때 시간 오래 걸리는 친구들. 이 강의의 목적은 다 마치자도 있지만 5분 컷도 있어요. 5문제 5분 컷. 다른 친구들이 보통 10분에서 12분까지도 사용을 하니까 그 친구들에 비해서 5분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거야. 그 남는 5분을 어디다가 갖다 박아야 돼? 비문학에다가 때려 넣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비문학의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으니까. 자,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이런 혜택이 있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신영균 네이버 카페에 정회원 등업을 내드립니다. 이게 왜 엄청난 영광인 줄 알아? 여기에 선생님 강좌 관련 모든 자료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문법 문제은행을 제공을 합니다. 더 풍부하게 문제를 풀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 문법 교재, 본교재 말고 또 부교재도 있습니다. 문법 그 워크북이 있어요. 더 많이 풀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카페에 문법 문제은행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자유롭게 자료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의 마지막 목적 요겁니다. 문법이 5문항이죠. 지문형 문법 포함해서 무조건 5분 컷을 할 겁니다. 우리는 5분 안에 5문제를 풀고 그 다음 그 5문제를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 끝나고 나면 5분 컷은 당연히 될 테고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하나 틀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법 강의 워낙 재밌고 깔끔하다고 이제 많이 정평이 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문법에서 틀릴 일은 없다. 수능에서. 알겠죠? 자, OT는 여기까지 하고 본 강의에서 봅시다.